절대 마시지 마세요. 한의학 박사가 직접 밝힌 위험한 차. 물 대신 마셨다가 큰일 납니다. 수분이 보충되는 것이 아니라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바람 시니어 여러분. 오늘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물 대신 차를 드시고 계신가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하루 종일 녹차만 드시거나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결명자차를 물처럼 벌컥벌컥 마시고 계시진 않나요? 잠깐, 그거 정말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한의학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 대신 마시면 안 되는 차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들으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까지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던 그 차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차를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말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차는 무엇인지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잠깐,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도 미리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건강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한의학 전문가들이 밝힌 물 대신 마시면 절대 안 되는 차의 4가지 위험한 조건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톡성이 보고된 차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건강을 위해 마시던 차가 오히려 간과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다니 정말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럼 한의학 전문가들이 밝힌 첫 번째 위험한 차의 조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뇨작용이 강한 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시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뇨작용이 강한 차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오히려 우리 몸의 수분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을 마셔서 수분을 보충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수분이 빠져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아이러니하죠? 심한 경우에는 탈수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건강을 위해서 차를 마셨는데 오히려 탈수가 된다니. 그럼 어떤 차들이 이뇨작용이 강한지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드시는 녹차가 1번입니다. 많은 분들이 녹차가 몸에 좋다고 해서 하루 종일 녹차만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변비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는 결명자차도 이뇨작용이 강합니다. 변비는 해결되었는데 탈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인기가 많은 율무차도 마찬가지예요. 부종 제거에 좋다고 알려진 옥수수 수염차도 이뇨작용이 강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 사이에서 인기인 마테차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쁜 빨간색으로 인기가 많은 히비스커스 차도 이뇨작용이 강한 차 중 하나입니다. 이런 차들을 물 대신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목이 마르다. 차를 마신다. 더 많은 수분이 빠져나간다. 더 목이 마르다. 또 차를 마신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위험한 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바로 카페인이 함유된 차입니다. 여러분 중에 커피 대신 차를 마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람마다 카페인에 대한 반응이 다르긴 하지만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하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거든요. 특히 저희 시니어 세대는 카페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차에 카페인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아볼까요? 한 잔, 그러니까 240ml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녹차. 녹차 한 잔에는 카페인이 30mg 정도 들어있어요. 생각보다 많죠? 그 다음 홍차. 홍차는 더 많아서 50m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건 정말 상당한 양이에요. 보이차는 40mg 정도 들어있고요. 마테차는 무려 85mg이나 들어있어요. 이 정도면 커피와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차들을 물 대신 하루 종일 마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카페인 과다 섭취로 인해서 불면증, 심장 두근거림, 불안감 등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카페인이 없는 차는 뭐가 있을까요? 다행히 안전한 차들도 많아요.
보리차, 현미차, 옥수수차는 카페인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우엉차, 둥글레차도 마찬가지고요. 캐모마일이나 루이보스 같은 허브차도 카페인이 없어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카페인이 없다고 해서 물 대신 마셔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이유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위험한 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바로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차입니다. 여러분, 차라고 하면 보통 물에 우려낸 거라서 당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중에서 파는 차 제품들을 자세히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율무차를 예로 들어볼게요. 율무 자체는 혈당을 높이지 않아요. 그런데 마트에서 파는 율무차 제품들을 보면 어떨까요? 대부분 감미료가 들어있더라고요. 왜 감미료를 넣을까요? 율무 자체는 맛이 좀 밋밋하거든요. 그래서 더 맛있게 만들려고 설탕이나 각종 감미료를 넣는 거예요. 이런 제품을 물처럼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혈당이 올라가겠죠.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그런데 이게 율무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강차는 어떨까요? 시중에서 파는 생강차 제품들 보면 달콤하잖아요. 생강 자체가 매운맛이라서 꿀이나 설탕을 많이 넣어서 만들거든요. 유자차도 마찬가지예요. 유자차 한 스푼만 떠먹어도 달달하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설탕이 들어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저도 예전에 유자차를 정말 좋아했어요. 겨울에 따뜻하게 해서 마시면 목도 좋고 비타민C도 들어있다고 해서 매일같이 마셔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유자차 한 잔에 들어있는 당분이 콜라 한 캔과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건강을 위해서 마셨던 차가 오히려 혈당을 높이고 있었던 거죠. 이런 차들을 물 대신 하루에 몇 잔씩 마신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를 살 때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해 보세요. 설탕, 액상과당, 아스파탐 같은 감미료가 들어있다면 물 대신 마시면 안 됩니다. 정말 안전한 차를 마시고 싶다면 직접 우려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위험한 차에 대해서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이건 정말 심각한 내용이라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바로 독성이 보고된 차입니다. 여러분, 차라고 하면 천연이고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천연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건 아니더라고요. 특히 헛개차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헛개차 많이 들어보셨죠? 술 드신 다음날 숙취해소용으로 많이 마시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이 가끔 마시면 간 보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에요. 간질환이나 다른 질병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간독성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되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간을 보호하려고 마신 차가 오히려 간을 상하게 할 수 있다니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결명자차도 마찬가지예요. 변비에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드시는데 결명자 씨앗 성분에서 간독성과 신장독성이 보고된 바 있어요. 물론 대부분 열을 가해서 우리면 독성이 많이 사라져요. 그래서 평소에 가끔 마시는 정도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명자차를 진하게 우려서 물 대신 매일매일 마신다면 이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변비 때문에 결명자차를 정말 진하게 우려서 물처럼 드셨거든요. 하루에 2리터씩 마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변색이 이상해지고 몸이 자꾸 피곤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간 수치가 올라가 있었어요. 다행히 결명자차를 끊고 나서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정말 아찔했어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마신 차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차든지 물 대신 매일 대량으로 마시는 건 정말 위험해요. 특히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4가지 위험한 차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그럼 차는 아예 마시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차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니거든요. 문제는 물 대신 마시는 거예요. 차는 차고 물은 물이에요. 이 둘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차를 정말 좋아해요. 특히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책 읽는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하지만 물과 함께 하루 한두 잔 정도만 마셔요. 차라는 건 말 그대로 기호식품이에요. 커피처럼 말이죠.
맛을 즐기고 여유를 즐기는 거지 수분 보충을 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물은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물은 정말 단순해야 해요. 무색, 무취의 가장 자연에 가까운 상태로 마시는 게 좋아요. 그럼 맹물만 마시라는 건가요? 너무 심심한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대안이 있어요. 바로 곡물차예요. 보리차나 현미차 같은 곡물차들은 물과 함께 마시기에 가장 적합해요. 보리차는 어떤가요? 카페인도 없고 이뇨작용도 강하지 않고 당분도 없어요. 그리고 톡성도 전혀 없죠. 정말 안전한 차예요. 현미차도 마찬가지예요. 고소한 맛도 나고 몸에도 좋아요. 저희 집에서는 보리차를 끓여서 냉장고에 항상 준비해놔요. 물이 심심할 때는 보리차를 마시고 정말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마셔요. 이렇게 하면 수분도 충분히 보충하면서 맛도 즐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무리 안전한 곡물차라고 해도 물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어요. 물과 함께 마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차들을 물 대신 마시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돼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몰랐거든요. 녹차가 몸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5, 6잔씩 마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에 잠이 안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녹차를 끊고 나니까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제서야 녹차의 카페인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저희 남편이 당뇨가 있거든요. 당뇨에 좋다고 해서 둥글레차를 열심히 마셨어요. 그런데 시중에서 산 둥글레차 제품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감미료가 들어있더라고요. 혈당을 낮추려고 마신 차가 오히려 혈당을 올리고 있었던 거죠. 정말 허무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직접 둥글레를 사서 끓여서 마셔요. 번거롭긴 하지만 안전하거든요. 여러분도 만약에 지금까지 잘못 마시고 계셨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갑자기 확 바꾸시면 힘들어요. 천천히 단계별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녹차를 하루에 5잔 마셨다면 먼저 3잔으로 줄여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2잔은 물이나 보리차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녹차를 2잔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물로 마시는 거죠. 이렇게 점점 줄여나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갑자기 모든 차를 끊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적당히 마시면 차도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다만 물 대신 마시는 건 정말 위험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물만 마시면 너무 심심해서 못 마시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서 정말 이해해요. 물론 물이 가장 좋긴 하지만 정말 심심하시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레몬 한 조각 넣기예요. 생수에 레몬 한 조각만 넣어도 상큼한 맛이 나거든요. 비타민C도 조금 보충할 수 있고요. 단 너무 많이 넣으면 산성이 강해져서 치아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적당히 넣으세요. 두 번째는 오이나 민트를 넣는 방법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디톡스 워터라고 많이 마시더라고요. 오이 몇 조각이나 민트잎 몇 개 넣으면 향도 좋고 시원해요. 세 번째는 탄산수예요. 무설탕 탄산수 말이에요. 톡 쏘는 맛 때문에 심심하지 않아요. 단 너무 많이 마시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마세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보리차나 현미차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곡물차들은 정말 안전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것들도 보조적인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기본은 맹물이어야 해요. 저도 요즘에는 물 마시는 재미를 찾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예쁜 물병을 하나 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시간표를 붙여놨어요. 9시까지 한 컵, 11시까지 한 컵 이런 식으로요. 마치 게임하는 것처럼 미션을 하나씩 클리어해 나가는 재미가 있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마셨는데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물을 마실 때마다 내 몸이 건강해지고 있어라고 생각해요. 단순하지만 이런 생각만으로도 물 마시는 게 즐거워져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물 마시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꾸준히 마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8잔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체중의 30을 곱한 만큼의 물을 마시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60kg이신 분이라면 1800ml, 그러니까 약 1.8리터 정도 마시시면 돼요. 하지만 이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날씨가 덥거나 운동을 많이 하신 날에는 더 마셔야 하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해서 조절하셔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이 마를 때마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편이에요.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속이 출렁출렁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자주 마셔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였어요. 밤사이에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수분 보충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식사 전에도 물을 마셔요.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식사 30분 전에 미리 마시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소변 색깔로 수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소변이 진한 노란색이면 수분이 부족한 거고, 거의 투명에 가까우면 수분이 충분한 거예요. 물론 비타민을 드시거나 약을 드시면 소변 색깔이 바뀔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혹시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해서 불편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저희 같은 시니어들은 더 그렇죠. 하지만 처음에만 그래요. 몸이 적응하면 화장실 가는 횟수도 정상적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마셔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물 온도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찬물이 좋을까요? 미지근한 물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지근한 물을 추천해요. 너무 찬물을 마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저희 같은 시니어들은 위장이 예전만큼 튼튼하지 않잖아요. 한의학에서는 찬물이 몸의 기운을 차게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소화력도 떨어뜨리고 신진대사도 느려지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도 좋지 않아요. 식도나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정확히 몇 도 정도가 좋을까요? 대략 체온과 비슷한 36에서 37도 정도가 가장 좋다고 해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요. 여름에는 조금 시원한 물을 마셔도 괜찮지만 겨울에는 꼭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몸이 찬 상태에서 찬물까지 마시면 정말 몸이 더 차가워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물의 종류예요. 수돗물, 생수, 정수기물 중에 뭐가 좋을까요? 사실 우리나라 수돗물은 정수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끓여서 마시면 안전해요. 하지만 아무래도 염소 냄새 때문에 거부감이 있으시죠? 생수는 편리하긴 하지만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게 신경 쓰여요. 특히 여름에 차 안에 놔뒀다가 마시는 건 정말 안 좋아요. 플라스틱에서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집에서는 정수기 물을 마시고 외출할 때는 스테인리스 텀블러에 담아서 가져가요. 이게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것 같아요. 물도 신선한 게 좋아요. 정수기 물이라도 너무 오래 받아놨던 건 마시지 마세요. 하루 정도 지난 물은 다시 받아서 마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이뇨작용이 강한 차는 물 대신 마시면 안 돼요. 녹차, 결명자차, 율무차, 옥수수수염차, 마테차, 히비스커스차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두 번째, 카페인이 들어있는 차도 조심하세요. 특히 저희 시니어들은 카페인에 더 민감하거든요. 세 번째, 설탕이나 감미료가 들어간 차들. 생강차, 유자차 같은 달콤한 차들을 물처럼 마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어요. 네 번째, 독성이 보고된 차들. 헛개차나 결명자차를 진하게 우려서 매일 마시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차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물과 함께 하루 한두 잔 정도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돼요. 중요한 건 물 대신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건 맹물이고, 그게 심심하시다면 보리차나 현미차 같은 곡물차를 추천해요. 그리고 물은 미지근하게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하루에 자신의 체중의 30을 곱한 만큼의 양을 마시시면 돼요. 여러분, 물 한 잔에도 이렇게 많은 학문이 있어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이런 작은 것부터 신경 써야 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뻐요. 혹시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아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종 모양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새 영상을 올릴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음에는 또 어떤 건강 정보로 찾아뵐까요? 기대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신바람 시니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